독수리가 잠든 사이 붉은 영은 이미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브랜든 빅스가 이 말을 처음 입에 올린 건 기도 중에 찾아온 어느 새벽 환상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손이 떨리는 채로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계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가 적어 내려간 날짜 옆에는 한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7. 그리고 그 옆에 반도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개월 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치는 총알을 보았다고 말했던 것을, 그리고 그 일이 현실이 되었던 것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다른 말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한반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미국의 평범한 교회에서 신앙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기도 중에 때때로 장면들이 찾아온다고 말했고 그 장면들을 가능한 한 정직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수십 개의 환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것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고 중 하나가 바로 2017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경제 붕괴를 언급한 건 2014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목사 스티브 치오, 콜란티와의 인터뷰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집권 뒤에는 거대한 경제적 어둠이 미국을 덮을 것입니다. 그것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깊고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더 가혹한 화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정치적 격동 속에서 경제 경고는 항상 나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그가 예언한 대통령은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귀를 스치는 총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경제 예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벽돌로 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들로 이루어진 건물이었고 그 숫자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바다 건너까지 들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다 건너 그 소리가 닿는 곳, 그는 그 장면에서 동쪽을 바라보았고 그 동쪽 끝에 반도의 윤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한반도를 가리킨 것이냐고. 하지만 그가 남긴 다음 환상을 들으면 그 의문은 더 이상 의문이 아니게 됩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손이 다시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용과 제비꼬미 함께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짐승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독수리가 날개를 접은 틈에 드러난 작은 땅이었습니다. 붉은 용은 중국의 상징입니다. 제비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미국입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본 작은 땅 독수리가 잠든 사이 드러난 그 반도는 어디였을까요? 그는 이 환상에서 또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 용과 곰 사이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작은 짐승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크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두 거인 사이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계의 예언자들이 북방의 위협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상징, 날카로운 눈을 가진 작은 짐승, 그 짐승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경고. 이 환상은 2017년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이 모든 장면들을 처음 공개했을 때 많은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언은 항상 모호하고 상징은 어디에든 끼워 맞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예언이 다른 예언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한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정확하게 예고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3월 그는 기도 중에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한 남자, 그의 오른쪽을 스치는 무언가, 귀 옆으로 스치는 총알의 궤적. 그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고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네, 달이 지났습니다. 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의 유세장에서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브랜든 빅스가 한다른 말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경제 붕괴 경고가 있었고 동쪽 바다 건너에 작은 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2017년의 경제 붕괴는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는 환상 속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신용의 탑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빌린 것들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도 갚을 수 없었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장면에서 자동차들이 주저 주차장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자동차들, 팔리지 않는 자동차들이 들판에 쌓여 있는 장면, 그리고 은행, 문 앞에 줄을 선가 특별히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의 폭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무너지는 건 한 은행이 아니라 그 시스템 전체입니다. 당장 2025년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 총액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환상에서 본 장면은 과연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이야기의 끝 장면을 본 것일까요? 그는 이 경제 붕괴의 충격이 단지 미국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의 공포도 강을 건너고 바다를 겁니다. 독수리가 쓰러지면 그 날개짓에 의지하던 모든 나라들이 흔들립니다. 독수리가 쓰러지면 그 한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수출 중심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출의 가장 큰 상대가 누구인지를 빅스의 예언에서 경제 붕괴는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거대한 흔들림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환상에서 경제의 탑이 무너지는 장면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 돼지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불기둥 같은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그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방향이 동쪽 섬나라였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하늘이 재로 덮이고 바람이 그제를 북서쪽으로 날랐습니다. 북서쪽, 일본에서 북서 쪽 그 방향은 어딜까요? 그는 이것을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건 땅만의 일이 아닙니다.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고 나라의 뼈대도 흔들립니다. 자연의 재앙과 인간의 재앙이 같은 시기에 겹쳐서 온다는 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다시 동북아시아의 작은 반도가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한반도를 직접 언급한 건 단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언급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 내륙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공장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 하는 연기였습니다. 서쪽 내륙, 한반도에서 서쪽 내륙이라 하면 그곳은 남과 북이 맞닿은 접경 지역입니다. 그가 환상에서 본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소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그 연기 속에서 두 개의 깃발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4ESB 바탕에 붉은 별이 새겨진 깃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붉은 용의 비늘 같은 문양에 새겨진 깃발이었습니다.
두 깃발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깃발들이 움직이는 반대편에서 독수리 문양의 깃발이 멈칫거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멈칫거리는 독수리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장면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두 깃발이 움직이는 사이에 작은 불꽃이 먼저 튀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꽃을 놓은 것처럼. 그 불꽃은 기름 위에 떨어졌습니다. 의도적인 불꽃. 그것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계산된 도발이라는 암시였습니다. 빅스는 그 불꽃을 놓은 손이 어느 쪽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어느 방향으로 번졌는지는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번졌습니다. 이 예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이미 고요하지 않은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긴장은 해마다 높아졌고 대화의 창은 오래전에 닿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브랜든 빅스가 환상에서 본 것과 닮은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붉은 말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기도 중에 붉은 말 한 마리가 달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등에는 전쟁의 영이 타고 있었고 그 말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붉은 말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멈추는 건 오직 모든 기름이 다 타버린 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달려가는 길 위에 동북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 개의 왕자가 하나의 밀실에 모여있는 장면. 세 명의 인물이지도 앞에 서 있는 장면.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펼쳐놓은 지도의 윤곽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큰 바다 가운데 작은 땅들이 여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땅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큰 바다 가운데 작은 땅들, 세 명의 인물, 그리고 그들이 가리킨 손가락의 끝. 그 장면을 빅스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말한 새로운 질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의 왕자가 만들어 가려는 세계가 단순한 군사적 지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총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숫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숫자, 모든 거래의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숫자를 쥐는 자, 그것은 디지털 화폐의 통제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체계가 들어선다고 했고 그 체계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세계가 나뉘는 날이 옵니다. 이 예언에서 트럼프는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빅스는 트럼프가 미국을 재건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만들어가는 세계가 의도치 않게 어떤 거대한 체계의 준비,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한 의도로도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도구는 목적을 모릅니다. 도구는 목적을 모른다. 이 짧은 문장에 빅스가 경고한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환상에서 한 사람이 큰 건물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건물이 자신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건그가 초대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건물을 세운 자는 문을 열었지만 문을 통과한 자들은 그가 상상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현대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만들어진 체계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 한국은이 체계 안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요? 빅스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위치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상에서 본 동쪽 바다의 장면들, 서쪽 내륙의 연기,
두 개의 깃발, 그리고 멈칫거리는 독수리, 이 모든 장면들을 하나로 이으면 한반도는 그 장면들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동쪽을 지킬 힘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에 동쪽의 작은 나라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시험받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시험받는다. 이것은 위기의 예고인 동시에 선택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빅스는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그가 환상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언급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쪽 반도에서 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빛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멀리까지 보이는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켜지는 빛,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빅스의 예언은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예언이 단순한 공포의 도구와 다른 지점입니다. 그는 환상의 끝에서 항상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 새로운 것이 자라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땅이 재로 덮인 자리에서 새풀이도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풀을 밟고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 위에서 자라는 풀, 그것은 파괴, 이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연결했습니다. 모든 오염이 사라지고 생명이 다시 넘치는 것, 그것은 갑자기 옵니다. 사람들이 준비되기 전에 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나뉩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그의 모든 예언은 결국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 브랜든 비스가 본 환상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의 모든 빛이 꺼진 밤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사라지는 장면, 전기가 끊기는 장면.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정전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무언가의 끊김이라고 했습니다. 선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의도적인 분리, 이것은 사이버 공격이나 디지털, 인프라의 마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마비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디지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모든 거래가 화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빅스가 환상에서 본도적 분리가 현실이 된다면 그 충격은 어느 나라보다 깊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는 이 환상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빛이 꺼진 도시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장면.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면도 카드도 숫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파괴의 장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빛이 꺼진 뒤에 사람들은 비로소 진짜 빛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빛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 브랜든 비스가 본 모든 환상들은 결국 그 질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의 붕괴도, 전쟁의 위협도, 자연의 재앙도, 그것들은 인간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는 경고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심으려고 이 장면들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내게 경고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거는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에는 독수리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새들이 있었습니다. 높이 나는 새와 낮게 나는 새. 그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땅의 것만 보는 새는 낮게 납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전체를 보는 새는 높이 납니다. 높이 나는 새는 위험을 먼저 봅니다. 낮게 나는 새는 위험 안에 들어가서야 알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야 한다. 그는 그 말로
예언자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2027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이 말하는 경제 붕괴도, 한반도의 위기도 아직은 장막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막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부채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붉은 용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짓은 예전만큼 힘차지 않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 중 하나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총알이 오른쪽 귀를 스치는 장면. 그 장면이 현실이 된 날개는 그의 다른 말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용이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여전히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인가? 그 질문에 브랜든 빅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여전히 귀 있는 자를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환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그 순간 빛이 동쪽에서 납니다. 동쪽 그 방향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빛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의 손에 쥔 메모지에는 반도라는 글자 옆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선택. 모든 것은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붕괴의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전쟁의 연기가 피어오르더라도 그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에게는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의 환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무겁게 느껴지는 종류의 말들입니다. 그가 기도하던 새벽, 손을 떨며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던 그 문장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7년을 향해 우리는 지금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있는 이 시간에, 붉은 용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에, 그리고 한반도 서쪽 내륙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은 이 시간에 브랜든 빅스가 남긴 마지막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언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그 순간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을 먼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잠든 사이 붉은 용은 이미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그리고 반도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